17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와 환율 급등,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양시장 모두 2%대 급락했습니다. 미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연이은 지표 호조에 연준의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가 4.6%대를 넘어서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도 106선을 넘기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최근 4거래일간에 4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17개월 만에 1,400원대 돌파에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원화 약세에 외국인 선물 매도세는 14,000계약 가까이 출회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면전 가능성은 약화되었지만 보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다면서 이러한 점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 신공장 보조금이 약 8조 8,500억 원 수준으로 당초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시장 전반의 매도세 강화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가 인하를 위한 자신감을 더해주지 못했다며 제약적인 정책을 오래 용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제퍼슨 부의장도 2달 전과 다르게 매파적 스탠스를 시사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발언 후에 2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5%대를 상향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융주들의 흐름이 엇갈렸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1분기 실적 호조에 2%대 상승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순이자이익 감소에 따른 실적 둔화에 3%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예상을 웃돈 GDP 성장률 호조에도 연준의 인하 기대 후퇴와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를 반영하면서 큰 폭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불안한 중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정학적 불안과 파월의 금리 인하 지연 시사 발언에 상승했고 달러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후퇴했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는 전일 1,400원을 돌파한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주식시황 밸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그리고 3월 초까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총선 전후로는 조정이 불가피했던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주들이 주로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볼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4가지 정도의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환경입니다. 사실 이제 금리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분기 때 이 밸류어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상승한 이유를 꼽아 본다면은 밸류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실 금리도 같이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총선에 대한 우려로 금융주들 또는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에 이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점은 추후에 우리가 다시 볼 근거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가 이제 이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일정은 그림 9번에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뒀는데요. 6월 중에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이 지금 4월 중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4월 15일 금융감독 원장께서 강연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셨고요. 4월 15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좌담회 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금융감독원 주최로 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할 예정인데 여기서 주주 환원과 관련된 발표를 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법부의 행보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안 개정에 대해서 전부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일부 내용들, 예를 들면 이사의 책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은 야당 쪽에서도 찬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후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수급 효과입니다. 연기금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현황을 통해서 향후 목표 비중과의 차이점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보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주도로 해서 연기금의 참여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총선 전후로 좀 일부 기대감 감소 등을 좀 불가피 이제 했으나 다시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을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금리와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는 이제 관련 업종에 좀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정부에서 지금 5월 중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2차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하고 6월 중에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입법부 측면에서도 뭐 전체 전반적으로 다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좀 항목별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연기금 등의 밸류 프로그램 참여를 향후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주식시장 관한 내용입니다. 전일 GDP 발표의 영향이고요.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시안팀 박수현입니다. 어제 중국 1분기 GDP가 발표되었는데요. 예상보다 좋은 숫자가 발표되었음에도 시장은 낙폭을 크게 형성하고 마감하였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GDP 성장률은 5.3%로 예상치 4.8%를 상회했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따른 재정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3.1%를 기록했고요. 세부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전히 서비스 소비가 내수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재화 소비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회에서 발표했던 이구 환신과 같은 소비 진작 정책 예산 진행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 비율도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예상에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에는 이구환신 관련된 예산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중국의 수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부동산과 소비시장 회복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국의 소비 진작책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 발표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중국의 경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경기 안정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은 저가 물량 공세로 경제에서 이 수출의 기여도를 계속 제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중국 수출국들의 경기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무역 규모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될수록 중동 지역 리스크로 인한 중국 경제 하방 압력도 확대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 유안화 환율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인민은행은 달러 유안 고시 환율을 5bp 정도 인하하면서 평소의 조정폭 대비 강한 절하 기조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좀 느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안의 약세 유도 의지가 좀 드러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진이 중국 유안화의 지속적인 절하를 명분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방안을 관세가 아닌 환율로 변경해서 좀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중국의 기초 체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중국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외부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내부적인 정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자료에서 분석했던 1분기 정치국 회의 발표될 정책이 보다 더 시장 친화적인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일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인 4.8%,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출이 좀 양호했던 것이 배경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럼에도 중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경은 중국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내수 소비 관련 종이 영향이 많은데, 아직까지 부동산 그리고 이를과 연결된 이제 그 소비 개선은 하반기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영향입니다. 두 번째는 그 수출도 최근에 이제 그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향후 수출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이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인민은행은 이제 그 고시환율을 절하를 하고 있는데, 전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달러 절하 이쪽을 얘기를 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되는 부분 우려도 중국 주식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5천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16% 정도의 상승 여력을 확보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조 1,097억 원, 영업이익 1,129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30.6% 하회할 전망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의 수출이 납기 계획에 따라서 1분기에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는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연간 실적은 기존 전망치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자주포 54문과 탄약 운반차 12대, 포탄 18,000발 등을 도입하는 8.5억 유로, 한화로는 약 1.3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이런 정도 규모의 루마니아가 이제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K9이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르면 2분기 중에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또한 유럽이나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수 국가와 K9, K239 천무, 레드백 장갑차, K21 보병전투 장갑차 등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수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에도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비방산 부분을 인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적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지만 주력 사업인 방산 및 우주 항공에 묻혀 있었던 CCTV 사업이나 반도체 장비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재평가되는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분할되는 사업의 비중은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25%,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8% 수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19만 5천 원에서 2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목표 주가 상승 상향 조정으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조 1,097억 원 연결 기준으로 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29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해외 이제 뭐 수출 등으로 인해서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요. 또한 이제 그 최근에 그 비방산 부분을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분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지만은 주력 산업에 좀 가려졌던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재평가될 기회로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9.5%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합니다. 리니지 2M과 W의 매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TL의 출시 초기 성과가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하여 향후 본격적인 이익 개선의 열쇠는 2025년 출시 예정인 아이온2로 넘어감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하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하반기 TL 글로벌 런치, 불소2 중국 출시, 내년 아이온2와 프로젝트 G 등 신작 효과가 나타나면서 향후 주가는 상승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NC소프트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한 4,041억 원, 영업이익은 82.6% 감소한 14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시장 예상치인 157억 원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4분기 리니지 2M과 W의 애니버서리 이벤트 이후 모바일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지만 PC 매출의 TL이 온기 반영되고 TL 출시 전 집중됐던 마케팅 비용이 1분기에는 집행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약 3.7조 원으로 청산가치에 근접했습니다. 리니지 IP의 영업가치가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는 탈 리니지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NC소프트는 M&A를 통해 신규 IP 확보 및 게임 사업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습니다. NC소프트의 2023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약 1.5조 원으로 IP 판권을 확보해 퍼블리싱할 수 있는 게임 스튜디오 또는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의 기업이나 특정 장르 또는 플랫폼 개발사를 인수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M&A를 통한 이노가닉 그로스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권 손상과 PPA 비용 등을 감안해도 펀더멘털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M&A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9.5%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를 합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4,041억 원이고 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전분기 대비로는 7.7%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 영업이익률 3.5%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은 약 3.7조 원으로 청산가치에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NC소프트는 이 영업가치가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리니지를 통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에 그 공동대표는 신규 IP 확보 및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A를 통한 제도약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멘탈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매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대우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건설 담당 장문준입니다.
대우건설 실적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주가 5,000원을 제시합니다. 적용 ROE 하락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비 5% 하향한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5조 원, 영업이익 1,4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 건축 부분의 매출 부진과 원가율 부진이 실적의 주요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년 약 2만 세대의 입주 예정인데 준공 및 입주 전 순조로운 도급층의 여부가 연간 실적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분기 주택 공급은 2,600세대, 수주는 해외 수주는 특별히 없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하여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5,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목표주가 하향은 수익 추정의 하향에 따른 부분을 좀 반영을 소폭 하향한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1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2.4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분기 대비로는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전분기 대비해서는 78% 증가를 기록하면서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축 부분이 매출이 좀 부진하고요. 역시 원가율 부진이 실적의 주요 부담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주택 공급은 2,600세대로 연간 목표의 13% 수준을 달성을 했고요. 해외는 신규 수주가 없었지만은 연간으로는 양호한 흐름이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주택과 건축 부문의 원가율 개선과 전반적인 현금 흐름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IPO 브리프입니다. 코칩에 관한 내용이고요.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코칩 IPO 브리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칩은 소형 및 초소형 슈퍼커패시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인 카본계 2차 전지는 초소형 고용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 미터, 드론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30개국 74개 유통사를 통하여 DJI, 아마존, 오라클, 야마하 등의 글로벌 고객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수출 비중은 88%를 상회하고 있으며 중화권을 중심으로 일본,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 473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 2022년에는 매출액 388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으로 이익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3년 매출액 329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실적 부진은 MLCC 상품 유통의 판가 하락 때문입니다. 다만 MLCC 상품 유통의 매출 비중은 2020년 69.6%에서 2023년 30%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향후 체크포인트는 주력 제품인 칩셀 카본 제품의 전방 산업이 자율주행 및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신규 제품인 칩셀 리튬의 TV 및 셋탑 및 리모컨 시장으로의 초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요인은 다만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경기 침체와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칩은 소형 및 초소형 슈퍼커패시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2022년 10월 삼성전기의 카본계 2차 전지 사업을 인수하여 관련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카본계 2차 전지와 리튬계 2차 전지이고요. 30개국 74개 전자부품 유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21년 매출액은 473억, 영업이익은 52억 원, 그리고 2022년에는 매출액 388억, 영업이익 7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체크포인트로는 향후 칩셀 카본의 차량용 및 데이터 관련 등으로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칩셀 리튬의 경우에는 TV 및 셋탑, 리모컨 물량 공급 예정으로 건전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을 모색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는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중국의 경기 둔화가 리스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